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인삼에 대한 강의 영상이고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있고 해가림 시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은 특정 위험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작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험을 보장해 주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합 위험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삼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인삼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인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경우에는 2년근 미만 그리고 6년근 이상 요렇게 2년근 미만과 6년근 이상의 인삼들은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2년근부터 5년근까지만 보험 가입이 된다. 그래서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 뭐 2년근은 뭐 기준 수확량이 뭐 제곱미터당 얼마, 뭐 3년근, 4년근, 5년근 기준 수확량이 얼마. 요런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가 뭐 종합과수나 논작물 앞으로 배울 뭐 밭작물에서 평년 수확량이랑 개념적으로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인삼의 피해율은 기준 수확량, 그러니까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죠.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에는 우리가 손해평가 나가서 조사를 통한 데이터로 측정이 된 그 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작물의 중량. 우리가 그 논작물에서 많이 했었죠. 뭐 제곱미터당 뭐 얼마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제곱미터당 몇 킬로 요런 거를 조사 수확량이라고 하고, 인삼 같은 경우에도 미보상 감수량이 있어요. 미보상 감수량 요렇게 차감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인삼의 피해율이 되는데, 요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주면은 이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기타 다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평년 수확량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수미 평이랑 기조미 기 같은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다르냐? 여기 이제 붙겠죠. 여기 곱하기 재배 면적 분의 피해 면적, 이렇게 한번 보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평수미 평과 같은 개념인데, 대신에 이건 기준 수확량에서 연금별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해주고, 이거를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준 값에다가 마지막에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을 한번 곱해준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 과수 다른 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다른 품목들은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을 구하잖아요. 뭐 실제 경작 면적 내지는 뭐 실제 결과 주수, 여기에서 고사 주수나 고사 면적 마이너스 뭐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한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그 농지에 표본이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을 하는데, 이 인삼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서 조사를 실시를 한다.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삼 해가림 시설이 이렇게 뭐 기둥이 인삼 해가림 시설이 뭐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네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까맣게 천이 둘러지고, 농촌 가시면은 뭐 몇 번은 지나치시면서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런 뭐 지주목이 이렇게 있고 요 위에 까만색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어 써져 가지고 이 밑에는 이제 인삼이 심어져 있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 이제 이게 해가림 시설이거든요. 근데 면적은 이 지주목 간격에다가 요게 이제 뭐 이랑이 있을 것이고 고랑이 있을 것이고 이건 이제 두둑이라고 하는데 이 지주목 간격에다가 이 이랑 플러스 아니 두둑 플러스 고랑 요 길이를 곱해준 거를 이제 칸 넓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반 뭐 논작물이나 밭작물의 표본 구간 면적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피해 면적이라는 게 이 칸 이게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칸이 뭐 해가림 시설이 부서지고 그 밑에 있는 인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 피해본 면적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으로 한번 곱해줘서 이 피해율을 보정을 한번 해준다. 요것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인삼은 굉장히 좀 간단해요. 내용도 짧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제가 추려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보장재해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합위험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전부 다 보장을 해주지만 전부 보장을 해주지만 작물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그리고 화재, 우박, 냉해, 폭염 및 조수해 요렇게 특정 재해만을 보장해 준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장 기관도 그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1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인삼의 품종에 따라서 뭐 달리 구분을 짓고 뭐 연근에 따라서 구분을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보장 개시와 보장 종료 이 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진다. 자, 보장 개시는 판매 개시 연도 5월 1일부터 이제 보장이 개시가 되는데 단 5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가 보장 개시가 되겠죠. 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보장 종료는 딱 1년간 이제 보장이 되는데 가입 이듬해 4월 30일 24시에 보장이 종료가 된다. 단 6년근은 판매 개시 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통 이때 이제 수확이 되기 때문에 6년근은 이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험 연장이 안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근 미만 그리고 6년근 이상은 보험 가입이 안 돼요.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년근으로 가입을 했어요. 5년근으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이 이어지면서 4월 30일에 6년근이 됐어요. 6년근이 됐는데 이 보험을 수확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10월 30일 1일경에 이제 수확을 실시를 하는데 텀이 생기잖아요. 보험에 보장이 안 되는 텀이 생기기 때문에 1형 같은 경우에 1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직전에 5년근으로 가입한 6년근 인삼만 가입이 돼요. 이때 이제 6년근이 됐겠죠. 전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작년 5월 1일에 가입하고 올해 이제 6년근이 되어서 4월 30일 날 보장이 종료가 됐는데 수확을 할 때까지 그 보장을 못 받는 텀이 생기기 때문에 6년근 1형에 가입한 6년근 인삼은 판매 개시 연도 10월 31일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형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 연도 1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고 보장 종료는 이듬해 10월 31일 24시에 보장이 끝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5년근, 6년근 이 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이 1형 같이 뭐 단 6년근은 판매 개시 연도 10월 31일을 초과 못함 뭐 이런 단서가 달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연금별 보상 가액에 재배 면적을 곱하여서 1,000원 단위 절산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 자, 연금별 보상 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 요렇게 해준 값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고 1,000원 단위는 절사한다. 보험 가입 금액만 요렇게 1,000원 단위 절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연금별 보상 가액을 보면은 뭐 2년근은 1,200원, 3년근은 11,600원,
4년근은 뭐 13,400원, 5년근은 15,000원, 6년근은 17,600원, 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암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에는 요거를 연금별 보상가액을 암기를 했었어요. 요것도 뭐 제가 일부러 이걸 외우려고 요거를 뭐 다 써가지고 어디 메모 뭐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암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론서 훑어보고 뭐 회독수를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5년근이 딱 떨어지는 15,000원이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5년근은 15,000원, 뭐 4년근은 이거보다 좀 작으니까 뭐 13,400원,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하시면은 좀 더 암기하는데 수월하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1형의 경우에는 가입 연도의 연근, 1형의 경우에는 가입 연도의 연근. 왜냐하면 보장 개시가 그냥 연초예요. 연초기 때문에 그냥 가입 연도의 연근을 써서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하고, 2형은 거의 연말에 가입을 하잖아요. 연말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연금 플러스 1을 적용하여서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해라. 요 얘기입니다. 인상 같은 경우에 가입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자, 4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 뭐 지급 사유가 당연하죠. 뭐 보장 제외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은 지급 사유가 되고, 보험금 계산은 가피자예요, 가피자. 다른 수학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하게 가입 금액에 피해율과 자기 부담 비율의 차이만큼을 곱해줘서 보험금을 산정한다. 자, 피해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기준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에다가 조사 수확량을 차감해주고 여기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또 차감을 해줘서 여기에 이거를 다시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준 값에다가 재배 면적, 피해 면적, 요 값을 한 번 더 곱해줘서 피해율을 보정을 해준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론서에는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 여기에다가 재배 면적, 피해 면적, 이렇게 해준 게 인삼의 피해율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 기가 빠지고 1로 빠지면서 이거를 약분을 해가지고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이라고 했고, 이론서에는 이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게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수확량에 미보상 감수량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공부를 하세요. 뭐 요렇게 풀이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건 틀렸다, 이렇게 절대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하기 좀 쉽게 평수 및 평과 개념을 동일하게 하는 요걸로 뭐 숙지를 하실지, 아니면 이론서에서 표기한 내용대로 뭐 숙지를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 이 수확량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포함이 된 거예요. 만약에 뭐 이 수확량을 미보상 감수량을 포함을 안 시키고 요 수확량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미보상 비율이 존재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차감을 하고 여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이게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인삼은 뭐 인삼의 피해율 구하고 뭐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 논작물 밭작물과 마찬가지로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풀면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석으로 2회 이상 보험 사고 발생 시 기발생 지급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을 해라 라고 단서를 달아놨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개념이 있고, 이론서에서만 이렇게 표기를 한, 이론서에만 쓰여져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좀 존재하는데 2회 이상 보험사고 발생 시 기발생 지급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라는 건, 만약에 1회 사고에서 그 피해율이 측정이 되고 뭐 1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 2회째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험금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기지급 보험금 100만 원을 차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라. 요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좀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개념이지만 이론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걸 실질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손해평가를 하고 피해율을 계산을 하고 보험금을 계산을 하는지는 나중에 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선임평가사들한테 천천히 배우시고 지금 당장은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뭐 알아가지고 괜히 요 내용과 헷갈려가지고 뭐 시험 문제에서 틀리고 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이라서 기지급보험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 사고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이전 사고가 있었다면 이전 사고 그러니까 기사고죠. 기사고 지급보험금을 현 사고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이런 개념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은 조사 종류 및 방법. 자 인상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가입 조사가 있어요. 최초 가입 조사가 있고 최초 가입 조사라는 건 당연히 최초 가입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험의 이해편에서 뭐 도덕적 해이, 뭐 모랄 해저드죠. 뭐 도덕적 해이 그리고 뭐 역선택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요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초 가입을 하면은 최초 가입 조사를 실시를 한다. 이미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감추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초 가입 조사가 실시된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배 상태를 확인하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 사고로 고사 면적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인삼의 줄기, 잎 등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건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제 수확량 조사를 실시를 하겠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를 대상으로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를 한다. 뭐 잠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00%에 육박하게 거의 뭐 계약 재배예요.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확기에 가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좀 요렇게만 좀 일단 알아두시고 수확량 조사 방법은 뭐 전수 조사가 있을 것이고 표본 조사가 있는데 이 아까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이거 인삼 해가림 시설 이렇게 칸이 있고 지주목이 있고 여기에 칸 까맣게 천으로 둘러진 칸이 있고 이게 이제 해가림 시설인데 이게 이제 칸이에요. 칸 이게 이제 쭉 계속 뭐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지 전체로. 자, 전체 칸수 및 칸 넓이를 조사한다. 이 칸 넓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칸 넓이를 이 지주목 간격에다가 두둑 플러스 고랑폭 요 길이를 합친 값에다가 요 지주목 간격의 길이를 곱해줘서 이 면적을 구한다. 이제 이걸 칸 넓이라고 하는데 칸 넓이에다가 전체 칸수를 곱하면은 뭐 그게 전체 뭐 재배 면적이 됐든 피해 면적이 됐던 뭐 수확한 면적이 되었던 다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인삼 같은 경우에는 면적 계산을 한다. 요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전체 칸수 조사. 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 농지 내 이제 뭐 해가림 시설 이 칸이죠. 이 칸이 몇 개가 있는지 센다는 뜻이에요. 자, 뭐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 면적을 이용한 칸수 조사. 경작 면적 나누기 칸 넓이 하면 몇 칸인지 나오겠죠. 요것도 요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칸 넓이 조사는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나무가 요렇게 4개가 지지대가 세워져 있고 이 위에다가 까만색으로 천 같은 게 씌워져 있고 여기서 이제 인삼을 키우는데 요게 해가림 시설이다.
요게 이제 해가림 시설인데 요 지주목의 요 지주목의 간격, 요 지주목 간격에다가 두둑폭은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물 같은 거, 배수, 뭐 요런 개념으로 파놓은 고랑이 있죠. 고랑의 폭,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을 지주목 간격으로 곱해주면 그게 칸 넓이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전수조사는 칸수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뭐 근본의 수학 칸수는 몇 칸이고 미수학 칸수는 몇 칸이고 기수학 칸수는 몇 칸인지 확인을 하고 실수학량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조 미 여기에다가 기 해준 다음에 재배 면적 그리고 수학 면적 요래 가지고 피해율을 산출을 하겠죠. 피해율을 산출을 하고 표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상 칸수, 피해 칸수를 확인을 한다. 자, 표본 칸을 선정을 한 다음에 피해 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을 한다. 제가 그랬죠. 다른 거는 다 조사 대상 면적이라든지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을 하는데 이 인삼 같은 경우에는 피해 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거를 곱해준다. 그런 개념이다. 자, 표본 조사를 하면 피해율이 똑같아요. 기에다가 재배 면적, 여긴 뭐겠어요? 피해 면적이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표본 조사의 피해율을 산정을 한다. 전수 조사에서는 이제 이게 피해 면적인데 수학 면적이 피해 면적으로 들어간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인삼의 피해율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표본 칸 내 인삼을 모두 수확한 후 당연히 무게를 측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측정 무게에다가 나누기 이 몇 칸, 손해평가를 실시한 칸수로 그 피해 면적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피해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거죠. 조사 수확량. 이것은 킬로그램당 이것은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 이 개념이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당연히 가입 당시 연금 기준이에요. 단위는 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이고 2년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불량, 표준, 우수로 나눠가지고 뭐 불량하면 0.45, 뭐 표준이면 0.5, 우수하면 0.55,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고 5년근 같은 경우에는 뭐 0.66, 0.73, 0.81, 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암기하라는 문제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제시가 문제가 나온다면 인삼이 축제가 된다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기준 수확량은 항상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하라는 문제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치졸하고 옹졸하고 조잡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제 인삼의 끝이에요. 수확량 계산 방법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과 단위 면적당 뭐 미보상 감수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확량은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의 미보상 감수량이 합산이 된 개념이다.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써 놓은 거예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과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총 수확량을 금차 수확 면적, 금차 수확 칸수 곱하기 조사 칸 넓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뺀 값과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거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인삼은 끝났습니다. 단일 품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적고 이 시설도 해가림 시설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해가림 시설도 체계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인삼,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해가림 시설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뭐 그 기본적인 체계랑
그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는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인삼 연습 문제 몇 문제 정도 영상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 요런 영상을 찍고, 그러면은 이제 원예 작물이랑 농업 수입 보장 요렇게 이제 두 개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내고 시설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좀 시험 출제 빈도수가 좀 많았던 그런 개념들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을 좀 강의 영상을 좀 찍고, 그리고 나서는 좀 문제 위주의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